없어? 어쨌든 이걸 할 건데, 야, 우리 2학년 2학기 이제 조만간 해야 되잖아. 예. 끝나고 나면. 고민이 좀 된다. 우리 지금 2학년 2학기 수업할 때 예. 심화로 할래? 2학년 2학기 심화요? 좀 어렵게 할래? 근데 1학년 2학기 들어가면 완전 좀 어려워 들어가는데 2학년 2학기 시작하면? 네. 아마 한 6월 달쯤 시작하지 않을까? 5월, 7월, 8월? 방학 때? 기본으로 할까 그냥? 이거 개념 플러스 이용으로? 그래 이거 최상위 수학. 진짜 살 심하네. 그게 뭐 심화? 그거 기본서야. 심화 기본서. 우리가 보는 그게 이렇게 나오는데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책이 이렇게 세 부류로 보통 나눠지거든? 개념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개념 플러스 이용 파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유형서 중에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책이 만렙. 그 다음에 심화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그나마 최상위. 근데 심화도 최상위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심화서들은 숫자 계산이 되게 더럽거든. 막 정답을 찾아라 하면 소수점 아래 5자짜리까지 나와. 막 1.78576 막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야. 최상위는 안 그래. 똑똑 떨어져. 아무리 길어봐야 3.57? 요 정도? 그러면은 100분의 얼마? 이렇게 딱 간단히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가 계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문제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볼까, 아니면 기본 개념서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하면 프린트로 추가로 심화 문제도 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렇게 해볼까.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오늘 고등학교 1학년들 모의고사 봤잖아. 중등교과과정 전체로 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나도 같이 봤거든 아까 놀면서.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들이 문제 나오더라고. 한 문제가 보였어. 한 문제. 많이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원래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풀려고만 들면 풀 수는 있었어. 풀 수는 있는 문제가 맞거든? 근데 공식을 이용하면 한 줄에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옛날에는 공식화시켜서 외웠던 문제였는데 그 내용을 공식에서 빼버렸으니까 그 그림을 애들은 처음 보는 게 될 거고, 처음 보면 결국 못 푸는 문제가 될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라. 근데 그런 교육과정 빠진 내용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결국 심화로 다 넘어가 있는 거야. 넘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아, 이거 그냥 기본만 하지 말고 심화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나중에 이런 문제 봤을 때 안 당황할 텐데. 근데 이 녀석들이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 맘대로 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학원이 이 근처에 우리밖에 없으면 내 맘대로 하겠지. 근데 아니면 딴 데 갈 거 아니야. 편한데. 그럼 안 되잖아. 되냐? 아니요. 될 수도 있지. 뭐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심화까지 할래? 심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과서 이거 한 권, 모의고사 교과서 한 권이에요? 뭐가? 최상위 수학? 어. 교과서에 풀게 해줄까요? 어? 교과서에 그래도 풀어도 돼요? 뭔 말이야? 아, 책에다 풀게 해줄 거냐고? 아니, 그건 책에도 못 풀어. 풀이 과정이 길어서. 심화를 하면 재밌기는 하거든? 근데 스트레스 좀 꽤 받긴 할 거야. 왜냐면 숙제가 나갈 때 우리가 보통 지금 숙제 나가면 6, 70문제, 이제 주말에는. 평일에는 보통 3, 40문제 나가지. 근데 걔 하면은 평일에 한 20문제, 주말에 한 5문제, 6문제야. 근데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5문제요? 응. 그럼 하나 끊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왜? 한 단원의 문제가 한 6, 70문제밖에 안 될 텐데 무슨 상관이야? 대단원 하나에 6, 7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냐면 최상위에서 하나만 보면 문제 숫자 너무 적잖아. 한 단원에 그거면 다 해봐야 한 300문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보통 부교재 이런 거 있지, 맞네. 하나를 같이 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도 나오면서 최상위 수학으로 문제 풀면서 설명하고 얘로 이제 유형 연습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 할 때 개념편, 유형편 따로 보지. 근데 개념편은 문제가 쉽잖아. 근데 차이점은 개념편이 좀 어려운 개념편이 들어간다. 요 차이밖에 없어. 그렇게 해볼까?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그냥 한번 하고 학기 중에 어차피 우리 진도 이번처럼 리뷰하잖아. 이거 대신에 심화서로 한번 더 할까? 하고 싶긴 해. 나 지금 원장님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난 하고 싶어 자꾸.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라고 대답해 주길 바라고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할까 말까? 아이씨, 진짜
어쨌든 고민 한번 해봐. 그러면 생각 좀 해봐. 그래서 되면 한번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면 나쁘진 않을 거야.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조만간 내가 한번 가지고 올게. 한번 보여줘야 이제 할 수 있을지 아닐지 견적 잡힐 거 아니야?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오늘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인수분해 활용은 뭔가 유형을 따로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 그냥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단지 차이점은 이거야. 기존에 봤던 활용들은 문제 유형별로 다 외워서 진행을 했었더라면, 이번 활용은 앞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할 때 용어들 막 정리했었지. 그 용어들의 뜻을 모르면 문제 자체 접근이 불가. 그래서 용어들에 대한 정리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복귀하면서 문제들 적용을 시켜보면 돼요. 당장 눈으로 봐. 36번 문제. 보면은 뭘 원하고 있어? 공통인 인수를 찾아라 그랬지. 그럼 공통인 인수가 뭔지 모르면 문제 애초에 못 푼다는 얘기야. 지금처럼. 그럼 공통인 인수. 인수가 뭐라 그랬지? 곱의 원인이 되는 수. 다시 말해 인수분해 했을 때 각각의 1차식들 하나씩 하나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공통인 인수를 찾으래. 그럼 뭐야? 양쪽 다 인수분해 해서 공통으로 겹치는 인수 골라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즉 말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단순 산수의 반복이란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럼 바로 인수분해 해보자. 자, 36번에서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야. 인수분해 바로 했더니 뭐 나오더나? 야, 이거 암산 돼? 이거 진짜 암산한 거야? 그거네요. 세상에, 나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 지금 닭살 확 돋았어. 이걸 할 줄은 몰랐는데 했어? 승리자 했어? 저는 약간 씩 남기려고 그냥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했냐고 안 했냐고 묻는 거잖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해봐. 뭐야 이거? 아니, 좀만 더 플러스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맞아. 그래, 잘했어. 이런 것까지 해야겠냐 내가? 어? 자, 이거 어떻게 분해돼? 2x나 x죠? 1, 9 아니면 3, 3이잖아. 그럼 9, 2, 18에 1이면 3 안 되지? 그러면 9, 1이면 9랑 2인데 또 3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3, 3.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6, 6x. 이렇게 곱하면 3x니까 6x 쪽에 마이너스 5 붙어야 마이너스 3x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죠? 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공통인 인수를 찾으라 그랬지? 여기 인수가 몇 개 보여? 아닌데. 몇 개 보여? 여기 인수 몇 개 있어? 야, 인수는 뭐야? 무조건 일단 1과 자기 자신. 그 다음 2개 따로 있잖아. 4개. 이거 그래서 인수의 개수 어떻게 세라 그랬어? 소인수 분해된 이식 지수가 1이잖아. 이거 1. 소인수 분해된 소인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지수가 1인 두세 곱이니까 1 더하기 1을 해서 2 곱하기 2. 그래서 인수 4개. 여기도 인수 몇 개? 그래, 그렇게 그냥 인수의 개수 세는 거라고. 확인되죠? 그럼 어쨌든 공통으로 겹치는 인수 어디 있어? 여기 보이지? 그럼 공통인 인수 정답은 뭐라고 쓰면 돼? 그래, 이게 그냥 끝이야. 확인됩니까? 특별한 거 없어. 용어 자체만 알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37번 문제 볼래? 자, 37번 문제 지금 봐봐. 밑줄 하나 쳐볼래? 인수 1대. 인수 1대. 어떻게 보면 이 37번 문제가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형태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접할 때 37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맞아.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진짜 거지 같아져. 조건들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쉬운 거부터 해결하면서 어떻게 푸는지 방법 자체를 알아둬야 돼. 자, 인수 1대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왜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 그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지금 x-2가 인수라 그랬지?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뭔지 모르는 식이 있을 건데 걔 인수분해하잖아? 무조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x-2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 그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그것만 기억하면 문제는 쉬워져.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이라고 돼 있는 애를 인수분해 했더니 x-2가 무조건 나올 거래. 그럼 여기 또 뭔가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2차니까 1차씩 2개가 되는 건데 이게 3차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 개가 나와?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끼워 맞춰야 되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야. 4차가 되면 4개. 그러면 3개를 끼워 맞춰야 돼.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차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눈으로 보면서 가자고. 확인되죠?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은 3개가 됐건 4개가 됐건 다 똑같아. 어떻게 가냐? 일단 여기 보는 최고차항 만들고 싶어. 얘부터 만드는 거야. 여기 x랑 누가 곱해줘야 돼? 뒤에 있는 뭔가가 곱해져서 x제곱 만들어야 되지. 누구야? 그래. 이렇게 해서 최고차항 만든 거야. 그럼 최고차항이 지금 몇 차야? 1차지. 그럼 당연히 뒤에 나오게 될 거 뭐야? 상수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거만 찾으면 되는데 그 상수는 바로 얘를 만들면 되는 거야. 가운데 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6을 만들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만가를 곱해야 6이 되겠지? 얼마 곱해야 돼? 그렇지. 끝난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확인돼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A가 얼마인지만 짐작하면 되지? 뭐 하면 되겠어? 이거 전개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개하면 x의 제곱 나오겠지? 3x에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 되겠지? 마지막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잘 봐. 좌변과 우변의 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뭐라고 불러야 돼? LA 씨. 뭐라고 불러야 돼? LA. 뭐라고 불러야 돼? 그래, 항등식. x에거나 항등식. 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항등식이라고 1학년 1학기 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 원래 항등식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고 부른다고? 에라이 씨. 수야, 뭐라고 부른다고? 에라이. 왜 웃어? 맞아요? 맞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근데 맞는데 난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승리자? 항상 참이래. 에레이 씨. 아니 이거 아니야. 내가 그 뒤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항상 앞에 쪽까지 같이 기억하라고 그러잖아.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참이 되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뭐가 되건 상관없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확인됩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원래 항등식의 기본 의미라고 하면은 그냥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든 다 통용은 돼. 근데 굳이 내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공부 안 할 거냐고. 해야지. 거기 가면 그 말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인간들이 여기서 절반이 나올 거거든. 근데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지금 세뇌하고 있는 거야. 항등식 뭐라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그래.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등식이 된다고 하면 좌변에 있는 식의 모양과 우변에 있는 식의 모양이 일치해야 되지. 2차항이 똑같이 생기고 상수도 똑같이 생긴 상태지. 당연히 1차항도 똑같이 생겨야 되겠지. 그럼 바로 우리는 그냥 A가 얼마인 걸 알아. 그래.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잘 봐.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 아니야, 너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 아니야. 왜 그래?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야. 뒤에 나오는 식 누가 될까? 맞춰보래.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서랑 똑같이 하면 돼. 일단 이 x가 누구를 만들 거야? 곱해서 최고차항을 만들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x의 제곱이 필요하겠지? 네. 그래, 일단 하나 찾았어. 확인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1이 곱해서 누구를 만든다고? 상수를 만들 거라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 4. 근데 1차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이 돼, 안 돼? 여기 지금 1차항 확인 안 되지? 그걸 여기서 비교했더니 여기 1차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개수가 0이란 얘기잖아. 이제 개수가 0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 1차항 만들려면 이렇게 곱해야 되지. 맞아요? 4x지.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x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 들어야 돼? 플러스 4x 들어오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요? 3차로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확인돼?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두 개만 찾았던 게 가운데 하나가 추가가 됐지? 그런 정보들 가져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에이, 솔직히. 수야 할 수 있겠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자, x-1과 무언가 다른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찾아보래. 확인되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앞에서 뭐부터 만들었니? 2차 항, 최고차항 먼저 만들고 상성 만들면서 항들 끼워 넣었지. 맞죠? 여기도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얘랑 x랑 곱해서 누군가를 곱해서 x 세제곱 만들어야 되지, 최고차항. 누가 필요해? 그렇지. 그 다음에 상성 만들 거잖아. 마이너스 1이랑 누굴 곱해야 돼? 플러스 4를 곱해야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식이 x제곱 플러스 4처럼 보이거든? 보이거든? 근데 중간에 1창이 원래 하나 더 낄 수 있잖아. 2차식이니까. 1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이쪽을 보는 거야. 자, 이쪽에 봤더니 2차 항의 개수는 A지. 뭔지 모르잖아. 1차 항의 개수는 1차 항이 없으니까 0이잖아. 그러면 뭔지 모를 숫자 A를 여기서 만들어낸다? 아닌 것 같은데? 1차 항의 개수 0을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1차 항의 개수 0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1차 항이 되고 싶어. X랑 누구 곱해야 돼? 4를 곱해야 1차 항 만들어지겠지? 4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누굴 곱해야 돼? 1차 항을 곱해야 1차 항 만들어지지? 근데 누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뭔지 모를 애가 1차 항 하나가 더 더해질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누가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4x가 들어와야 되지. 즉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x가 되고 싶은 거야. 누가 필요해? 그래, 플러스 4x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된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확인되니? 이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야. 이해돼야 안 돼? 이게 니네 고등학교 1학년 했다는 거야. 이게 항등식에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차이가 있어? 조금 더 어려워졌지? 항을 하나 더 봐야 되니까, 맞지? 4차로 늘어나면 2개를 더 보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난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논리 어떻게 했어? 최고차항 확인했지? 상성 확인했지? 그래서 만들었더니 더 이상 비는 거 없잖아. 끝. 비는 게 있으면 추가로 만들어주자. 확인됩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좋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상수의 A 값을 찾았고 A가 마이너스 1 나왔지? 그럼 다른 한식 인수를 또 찾으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문제 정답은 x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유형 11번까지 마무리. 뭐 특별한 문제들은 없다. 그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유형 12번부터 다시 볼 건데 유형 12번은 바보들 얘기. 왜 바보들 얘기야? 그래, 잘못 보는 애들. 그러면 우리가 59번 문제를 보면서 잘못 본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식을 동욱이가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왜 그랬을까? 물어볼까? 왜 그랬을까? 딴 생각을 했어? 관리 안 하냐고. 딴 생각을 해서 잘못 봤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2차식이 x제곱, 2차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그냥 x제곱이겠지. 그리고 1차항 뭔지 모르니까 그냥 ax라고 쓰겠지. 상성 뭔지 모르니까 그냥 b라고 쓸 거거든. 이렇게 됐을 때 동욱이는 x의 개수, 즉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본 거야. 그럼 누구를 제대로 봤을까? 그래, 상수를 제대로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은 게 2개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놔. 한번 써놔야 다음부터 안 까먹겠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거기다 밑줄. 그리고 써놔. 뭘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상수항은 잘 봄. 적었어요? 아니요. 좋아. 그러면 상수항을 제대로 보고 인수분해를 한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x-1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분해를 했지? 그럼 이거 다 전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는 제대로 본 것만 확인하면 돼. 제대로 뭘 제대로 봤다고? 상수항. 그럼 여기서 상수항 만들려면 이렇게 두 개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제대로 본 상수항은 마이너스 3 확인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가자. 미나야, 미나. 미나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미나는 뭘 제대로 봤을까? 1차 항의 개수. 그래서 거기다 밑줄 또 적어. 상수항을 잘못 보고 밑줄. 그리고 뭐라고 적을 거야? 1차 항의 개수는 제대로 봄, 잘 봄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1차 항의 개수는 제대로 보고 인수분해를 한 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5의 곱으로 분해를 했대. 확인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다 정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1차 항의 개수만 찾으면 돼. 그럼 1차 항은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x, 이렇게 곱해서 3x 만들지? 두 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우린 바로 여기서 a가 얼마인 걸 알아? 그래, 이렇게 된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식의 모양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게 원래 식이었다는 거지. 이제 우리 뭐 하라고?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그러면 3하고 1, x랑 x겠지? 자, 마이너스 어디 붙어야 돼? 그래, 여기 붙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린 바로 인수분해 결과가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그럼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처음 2차식의 상수항 얼마입니까? x의 개수 얼마예요? 제대로 인수분해 된 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의 곱 혹은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의 곱 순서는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확인돼요? 믿어도 돼? 자, 그러면 60번 별표 하나 쳐놔. 이거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문제. 혹은 3월달 모의고사 기출문제. 혹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어려운 학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별표 하나 쳐놔. 이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한 손으로 코 파면서 풀 줄 알아야 돼. 니네 이거 어디서 봤냐면 내가 이거 시험이 아니라 작년 겨울에 이번 겨울 있지? 산수반 할 때 있지? 2학년 1학기 책에다 내가 이거 넣어놨어. 그때도 이거 보여줬어. 근데 대신에 차이점은 있어. 뭐가 있냐면 그때는 뭐 하라고 시켰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하나 있거든? 한 변의 길이가 x짜리 이런 게 5개. 그리고 1이고 x가 되는 정사각형이 뭐 7개. 그리고 이렇게 된 정사각형이 3개. 다 더하면 얼마냐고 물어봤어. 어떻게 할래? 각각의 넓이를 다 더하면 여기 넓이가 뭐지? x제곱. 여기는 1이지. 그러면 넓이 다 합치면 뭐가 돼요? 5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3. 그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림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문제 수정할 거야. 어떻게 수정해 볼 거냐면 얘를 8개로 바꿀 거야. 확인되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 5개, 이거 8개, 이거 3개 있거든? 이것들을 지금부터 회전시키고 자르면 안 돼. 회전만 돼. 이어붙여. 직사각형 만들 거야. 그때 그 직사각형의 넓이 찾으라고 시킬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어차피 직사각형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지 내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지. 넓이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넓이 다 더하면 돼. 뭐가 돼요? 5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쉬운 기초문제 중학교 2학년 수준 문제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겠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올라오게 될 거냐? 직사각형 만들 거거든? 가로의 길이 구할 거야.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각각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직사각형을 만들면 안 돼? 그렇지. 이게 정답이야. 만들 수는 있지만 귀찮아서 안 만들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넓이가 얼마인지 알았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문제 접근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직접 내가 이어 붙여가면서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런 친구 보면 뭐 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힘든 친구야. 알았어? 격려가 필요해. 해주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할 거라고? 넓이가 만들어지면 그 넓이를 가지고 인수분해 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네. 알겠죠? 그럼 자, 인수분해 바로 하자. 이거 5x랑 x가 되겠지? 여기 3하고 1로 분해하면 그냥 끝이네? 그러면 5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한 걸로 인수분해가 됐지?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 찾아가 그랬지? 가로 뭘로 할래? 가로. 가로. 가로요? 응. 그렇지. 뭔가 더 주어지는 게 맞아. 그 말인 즉슨 가로를 뭘로 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로가 5x 플러스 3이면 세로는 뭐면 돼? x 플러스 1. 선생님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가로를 x 플러스 1로 하면 세로는 뭘로 해? 끝이야.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러면 말을 바꿔. 알았어. 뭔가의 조건을 줄게. 단.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깁니다. 그러면 가로가 뭐가 됐어요? 이유는? X에 아무거나 대입해서 x에 아무거나 대입해서 하면은 더 크니까 x에 지금부터 마이너스 10 대입할 거야. 아니 근데 도형이어서 아이씨. 그렇지. 길이니까 양수밖에 안 되지? 그래. 그런 조건들까지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으면 됐어. 아주 좋아. 당황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오케이. 좋아. 그래.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길이. 확인되죠? 이렇게 이용하면 60번 문제는 너무 쉬워져. 자, 문제 봐봐. 쭉 읽었더니 뭐 구하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찾아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뭐 해야 돼? 이거 잘 조합해서 직사각형 만들면 되지? 네. 야 아니요 아니죠. 격려. 그런 친구 뭐 하라고? 격려해 주라고. 힘든 친구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넓이 합 바로 찾아버리면 되겠지? 찾아. 그럼 넓이 얼마 돼? 2x 제곱 플러스 5x. 그렇지. 플러스 3. 그럼 인수분해만 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인수분해? 이거 2x인데 2랑 1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다. 2x, x 쓰기 귀찮잖아. 그냥 개수만 따오는 거야. 그러면 3을 여기랑 여기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돼? 여기를 3, 여기를 1로 하고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잖아. 그렇지. 두 개 곱하면 플러스 3이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번엔 뭘로 가야 돼? 3하고 1로 와서 실제로 2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럼 가로와 세로의 길이 합이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지? 정답 얼마야? 3x 플러스 4. 그래. 그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풀어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네. 확인되지?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봐야지. 잘 봐야 돼, 지금부터. 네. 왜? 네? 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확인되죠? 네. 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그리고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1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x인 직육면체. 네. 세 가지 모형이 존재를 할 거야. 지금부터 얘네 세 개를 회전시키고 어떻게든 자르지 않고 이어 붙일 거야. 정육면체 만들 거야. 예. 몇 개씩 필요할까? 몇 개씩 필요할까요?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어 낼 거야. 무조건 최소한 하나씩은 써야 돼. 몇 개씩 필요할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직접 이어 붙여봐야 되나? 아닌 건 알았어. 좋아. 아니면 됐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정육면체 만들 거라고. 한 변의 길이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냐? x가 되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무조건 가장 작은 거 만들 거라 그러잖아. 그러면 x라는 변의 길이가 그거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서 무조건 제일 작아야 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정육면체가 만들어지겠니? 맞아. 정답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예상하기로는 x 플러스 1을 한 변으로 가지는 정육면체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 확인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부피 이용하면 돼. 얘 부피 찾을 거거든?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지. 전개해야 되겠지. 우리 세제곱 전개하는 거 아직 안 배웠잖아. 왜 안 배워? 배웠지.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면 되잖아. 이거 두 개 먼저 곱하면 되잖아.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 여기다가 x 플러스 1 또 곱하면 되잖아. 그럼 쫙 전개해.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x에 일단 세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에 3x제곱. 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도형들을 각각 써서 이 부피 만들면 그만이란 얘기야. 얘 부피 만들어봐. 뭐야? x 세제곱. 얘 부피는? 얘 부피는? x. 맞아요? 그럼 봐라. x 세제곱. 여기 있네. 한 개 썼구나. 맞아? 네. 1. 여기 있네. 한 개 썼구나. x가 있는 부피. 여기 있잖아. 3개 썼구나. 근데 이게 안 된다. 그지? 토형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x에 1이 되는 애로. 얘 부피가 뭐야? x제곱이잖아. 몇 개 쓴 거야? 3개 썼구나.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몇 개 사용했는지를 통해서 개수들도 짐작하는 게 가능해. 이게 니네 보는 심화야. 별개 심화가 아니라. 지금 부피로 나왔지? 세제곱이니까 설마 이런 거 나오겠어요? 쉽지? 제곱으로도 돼. 왜 이래? 제곱으로도 돼. 이런 걸로 해줄까? 잘 봐. xx야. 확인됐지? 내가 1은 못 주지. 됐지? 예. 됐지? 얘네들 가지고 이어 붙일 거거든?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가장 작은 크기의 정사각형 만들 거야. 확인해요? 몇 개씩 써야 될까? 정답. 가장 작은 크기가 되려면 x가 아무래도 y보다 좀 더 길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 그럼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x 플러스 y 되겠지. 그럼 그거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지? 그럼 x제곱 몇 개 나와? 하나. y제곱 하나. xy 두 개. 그러니까 총 몇 개? 4개.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만들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돼 있대. 몇 개씩 써야 될까? x제곱, 즉 얘 몇 개? 5개. 얘 몇 개? 4개? 4개. 얘 몇 개?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어때? 이렇게 되면 할만하지? 이게 심하라고, 니네. 다른 게 심화가 아니라. 별거 없잖아. 아닌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넓이 자체를 직접 도형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만들지 말고 문제 풀 거다.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시다. 61번. 나왔어. 넓이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래.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나눈다고? 아니, 정답이야. 나누면 돼. 근데 나누는 방법을 우리가 단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의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가지고 직접 인수분해를 하겠다 해서 두 개의 당식을 만들 거야 이 생각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하나가 x 플러스 5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끼워 넣으면 되잖아. x랑 곱해서 2x제곱 만들 거라고. 누가 필요해? 그래. 5랑 곱해서 마이너스 5 만들 거라고. 누가 필요해? 그래. 이러면 바로 끝나는 문제 아니야. 확인되죠? 그래.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그렇게 찾고 끝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지금 알겠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괜찮아? 응. 나중에 또 미경이 붙잡고서 야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은 끝이다? 네. 별거 없지? 진짜 말 그대로 인수분해하는 문제지?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문제 풀자. 이거 직접 나눠도 된다 그랬지? 보여줄게. 2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뭘로 나눌 거냐면 x 플러스 5로 나눌 거야. 이거 나누는 거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지금부터 미리 조금 연습을 좀 해두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숫자로만 나눠봤지? 자릿수만 가지고 막 따졌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막 자릿수 가지고 막 따지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자릿수를 가지고 따지지 그 자릿수를 10끼리 나누기를 할 때는 차수로 따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여기 x 플러스 5라는 숫자 보이지? 상수 보이고 그거보다 높은 자리 1차가 하나 보이지? 이거 두 자리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의 자리, 10의 자리. 확인돼요? 그럼 여기는 몇 자리수야? 세 자리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개수가 1이지? 15. 여기는 290 마이너스 5. 대충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일자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긴 하지만 이렇게 자릿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하게 되면 무조건 높은 자리의 숫자부터 없애지. 근데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중요한 건 뭐였냐면 만약에 여기가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35로 295를 나눈다고 생각해봐. 나눌 수 있어 없어? 29를 35로 나눈다?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대를 시켜서 나누지. 근데 기본적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무조건 나눌 수 있게 만들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못 나누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3x에다가 35에다가 얼마 곱할 거냐면 곱하기 3분의 2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다 3분의 2 곱해봐. 뭐가 돼? 3분의 2x를 곱해봐. 그럼 2x 제곱 되지? 곱하면 3분의 10x 되지? 이 상태로 빼버리는 게 가능해져. 이게 가능해. 다시 말하면 나눗셈을 할 때 얘를 만약에 못 없애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인데 얘가 2였어. 그럼 1 곱해서 2를 만들어서 빼서 1을 남겨서 또 추가로 내렸잖아. 혹은 못 나누면 자릿수를 확대해서 나눴잖아. 그렇게 안 하고 10끼리 나눗셈을 할 때는 무조건 없애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다시. 325를 23으로 나눌 거야. 그럼 우리 처음 여기 뭐 들어가? 1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23이 돼서 빼서 9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325를 23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난 이 3을 이 앞에 있는 2를 이용해서 무조건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뭘 써야 돼? 2분의 3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돼? 3 되지. 대신 뒤에 있는 숫자가 좀 지랄 같아지지. 2분의 9로. 이 상태로 빼서 무조건 최고 자리 숫자를 하나씩 커팅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숫자 나눗셈과의 차이점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그걸 커팅 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커팅 시킨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일단 얘 무조건 없애야 돼. 누굴 통해서? x를 통해서. x에다 얼마 곱해 얘를 없앨 수 있어? 그래, 여기 2x야. 그러면 이렇게 먼저 분배해서 2x 제곱. 다시 분배해서 플러스 10x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빼는 건 똑같아. 빼버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돼버리지? 자, 다시 x랑 무언가를 곱해서 얘를 없애고 싶어. 얼마 곱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빼니까 0. 이렇게.
나눗셈 어때? 계산하고 똑같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다항식이 나눗셈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내가 힘든 상황이 와버리잖아? 나 직접 나눠도 돼. 직접 나눠도 상관없어. 이것도 하나의 풀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응. 대신 하는 방법만 이렇게 잘 기억해놔라. 이해되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활용에 대한 얘기들까지 우리가 같이 쭉 진행을 해봤는데 특별히 어려운 거 있어? 내가 추가로 한 얘기 말고 나머지는 그냥 할만하지? 추가로 한 얘기가 좀 어렵지? 뭐가 어려웠어? 세제곱? 부피 가져가는 거 그거? 그거는 세제곱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가면 배울 거거든? 그거 외우고 나면 쉬워질 거야. 그거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려. 다른 거는 또? 이중근호? 그럼 이중근호도 한 번 더 얘기해? 알려줘? 아이들의 질타가 있을 것 같아. 영상을 담는. 영상 없잖아, 이중근호. 아까 안 찍었잖아. 그러면은 한번 한 번 더 해서 남겨달라? 알았어. 또 다른 거는? 나머지는 반복해서 들어와. 나머지는 영상 보고 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자? 그럼 봐야 말인데 보냐고. 저는 봅니다.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영상 보고 구준혁한테 검사 맡아라. 나 오늘 봤음 하고서. 알겠지? 알겠냐고. 저요? 너요, 너.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다 잘할 텐데. 잘 봐요. 문헌중 파랭이들 중에 몇몇 있잖아. 저요? 아니, 몇몇 있잖아, 몇몇. 넌 지금 하나씩. 그러고 보니까 딱 요 라인이네. 딱 요 라인들. 잘 안 하는. 승주 확실해? 그럼 빼줄까? 네. 예? 아니야? 문헌중 말고라고 하면 너도 맞아? 알았어. 자, 그래서 이중근호에 대한 얘기 그러면 간단하게 한 번 더 그럼 남겨줄 테니까 한 번 더 보면서 체크해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근호를 증명하는 논리는 이거야.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고 돼 있는 식이 있을 거거든? 이거를 제곱할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니?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이렇게 쓰게 되겠지? 물론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라는 숫자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줘야 돼. 둘 다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지금은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곱근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건데 이게 루트 안에 음수가 돼버리잖아? 루트 마이너스 4 이런 숫자 있어 없어? 한 번도 본 적 없지? 그래서 이거를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숫자다 해서 허수라고 따로 불러.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숫자로 분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는 그거 허수예요로 바뀌어버린다고. 골치가 아파지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전제 조건들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는 상태, 즉 무리수인 상태에서 전개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때 양변의 루트를 취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어떻게 돼? 소거되는 순간 좌변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만 남겠지? 그러면 우변에 나와 있는 애는 뭐 손댈 수가 없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쓰는 거야. 루트 안에 A 플러스 B 그 다음 플러스 2루트 AB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면 근호 안에 근호가 또 포함되어 있잖아.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 있는 이 모양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중근호의 형태다. 그래서 그 이중근호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고민이 된다면 우리는 얘가 요 놈이랑 똑같다는 걸 위의 식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바꿀 거야. 이중근호를 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무턱대고 그냥 이런 모양으로 바꾸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게 될 거냐? 식의 모양을 지금 잘 보아하니 어차피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중근호 앞에 2가 무조건 나와 있어야 돼. 확인됐지? 플러스 2건 마이너스 2건은 상관없어. 2가 나와 있어야 돼. 그 상태로 두 수의 합과 곱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얘기지. 즉 더해서 얼마가 되고 곱해서 얼마가 되는 숫자의 조합으로 두 개의 숫자로 쪼갤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식으로 보면 어려워. 예를 들면서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 첫 번째 예시
루트 5 플러스 2 루트 6이야. 그러면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지. 이중근호 맞잖아? 앞에 2도 마침 딱 튀어나와 있지? 그럼 이 상태면 근호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더해서 되는 숫자. 이중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뭐? 곱해서 되는 숫자. 그럼 더해서 5 되고 곱해서 6 되는 거 뭐 있어? 3이랑 2. 그러면 우리는 얘를 루트 3과 루트 2로 분해를 할 건데 여기 더하기 되겠지? 더하기로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얘가 제곱을 했을 때 누가 나올 거냐? 제곱하기 전 모양. 인수분해 과정을 역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확인됩니까? 그럼 자 다시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 루트 안에 5만 자꾸 하면 그러니까 3-2 루트 2라고 써보자. 그러면 근호 안에 근호 이중근호 맞지? 그 다음에 이중근호 앞에 2 보이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더해서 3 되고 곱해서 2 되는 숫자 찾으라는 얘기잖아. 누구랑 누구야? 2랑 1. 그러면 결국 루트 2랑 루트 1을 쓰게 될 건데 빼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개하게 되겠구나. 물론 루트 1 빼기 루트 2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안 돼? 얘는 양수잖아. 플러스 부호니까 맞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는 애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큰 거 앞에 쓴다 라고 생각해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숫자 한 번 더 변형하자. 이번에는 루트 안에 뭘 써볼까? 4 플러스 루트 12 이렇게 한번 써보지 뭐.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중근호는 맞는데 이중근호 앞에 2가 있어 없어? 마침 얘 간단하게 만들면 2가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지? 그럼 일단 만들어야지. 뭐가 돼요? 루트 4 플러스 2 루트 3. 그렇죠. 그럼 더해서 4 되고 곱해서 3 되는 숫자. 3하고 1. 그러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1이니까 1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바로 따라온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루트 안에 얼마를 써볼까? 이번엔 난 이때가 제일 고민돼. 좀 어려운 숫자를 줘야 할 거 아니야? 이거 하자. 이렇게. 여기 기억하는 거 마이너스 가자. 이렇게. 그럼 자, 아까 전 문제와 차이점. 이중근호인 건 똑같지만 얘가 간단하게 돼서 2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니게 돼버리지. 이럴 때는 뭐 하면 돼?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자.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할 거다. 누굴 곱해야 된다? 그래, 루트 2를 추가하자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그냥 루트 2야. 그지? 분자가 이 루트 밖에 있는 거 있지? 얘랑 얘가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가 합쳐진 상태에서 7-루트 10이 안에 있었지? 거기다가 곱하기 루트 안에 있는 2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루트 2분의 루트 뭐가 되죠? 14 마이너스 2루트 10.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문제 있는데? 숫자 잘못 만들었는데? 못 본 척해. 13이었어. 속았지? 이거 13이었는데. 13이야. 싫어, 13이라고.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더해서 14 되고 곱해서 13 되는 애 찾으면 되는 거지. 누구 있어? 13이랑 1. 그러면 루트 13 큰 거부터 뒤에 작은 거 루트 1. 그리고 분모는 루트 2지? 그리고 마이너스잖아? 빼기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이거 유리화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26 마이너스 루트 2. 그래,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이중근호를 풀어내는 방법이야. 확인됩니까? 네. 알겠어요? 네. 믿어도 돼? 그래서 요거 묶어서 하나, 요거 두 번째 거 변형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추가해 넣는 것까지 이렇게까지만 할 줄 알면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또 마지막 얘기했고 또 궁금한 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오늘까지 하고 나면 기초 내용은 인수분해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 인수분해 심화로 들어가거든? 네.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오늘 마치자. 118쪽 눈으로 볼래? 보면은 유형 1번, 2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에 인수분해다라고 나와 있지. 네. 유형 3번도 공통부분이 두 개인 경우에 인수분해 수다라고 나와 있지.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묶여서 그냥 하면 돼 우리가. 그리고 뒤로 한 장 넘겨볼래? 121쪽. 유형 4번 볼래? 괄호가 4개지. 식이 4개라는 얘기지. 네. 맞죠? 그럼 몇 차씩 나올까? 기본적으로. 최소 4차가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인수분해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도 방법만 알면 할만해. 앞에 있는 거랑 같이 엮이는 거라서. 예. 문제는 뭐냐면 유형 5, 6번이야.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돼 있지. 네. 잘 봐라. 첫 번째 풀이법이 뭐라고 나와있니? 2항 플러스 2항으로 묶어라. 두 번째는 3항 플러스 1항으로 묶어라는 얘기지. 네. 이거 풀이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히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무섭지 않냐? 적당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겁나 많이 풀어서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거 2개야, 이거 3개 하나야, 3 플러스 1이야, 2 플러스 2야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어? 되긴 하겠지. 시행착오로 해야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일단 먼저 찍는 거야. 2 플러스 2로 해보자. 안 되네? 3 플러스 1로 가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할 수 있지. 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래서 유형 5, 6번은 내가 문제 풀이 방법을 뭘로 합칠 거냐면 유형 7번이랑 합칠 거야. 그래서 유형 5, 6번에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지?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위에다가 적어놔. 뭐라고 적냐면 내림차순 이용할 거다. 어디다 적는지 지금 모른다. 야, 거기 아니거든? 어디다 적으랬어? 그래. 내림차순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유형 5, 6번 위에다가 적어야 수야. 적어놔야 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인수분해. 뭐 내림차순을 이용한 인수분해. 뭘로 적든 상관없어. 내림차순이라는 사실 자체만 기억하면 돼. 네. 확인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인수분해 공식이 124쪽에도 이어지거든? 근데 124쪽은 공식이 따로 아니야. 이건 활용이야. 복잡한 인수분해에 대한 활용이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문제 풀면서 넘어가면 돼. 알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인수분해 방법은 딱 2가지 방법이 등장을 하는 거야, 여기서. 뭐냐면 앞에 공통부분이 보이는 경우에 인수분해 방법이 인수분해라고 해서 3개가 막 묶여 있었잖아. 맞지? 거기서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5, 7번에 나와 있는 게 내림차순에 대한 인수분해로 선생님이 하나로 합쳐버렸지? 그거 하나. 2개야. 여기에다가 내가 책에 안 나온 거 하나 더 설명할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까지 얘기할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그거 3개까지만 딱 하면 여러분들이 중등 인수분해에서 심화 내용까지가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합쳐서 선생님이 하는 것까지 보여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거 연습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하고 오늘 숙제 우리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끝까지가 몇 쪽까지예요? 네, 114쪽까지고요. 그 다음에 숙제 완료 안 되신 분들 내일 올 시간이 없다고 하니 모레 금요일까지 싹 다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만약에 금요일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유 불문 토요일날 강제 출근입니다. 확인됐죠? 토요일날 1시에 와서 끝날 때까지. 숙제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다 완료시켜. 그러면 되잖아.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건의사항 없어? 좀 해.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 승리자,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 생각이 없어? 너 그럼 패배한다 이번에. 응? 은성이 따로 할 말 없어?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퇴근하지 뭐.